2026년 혹시 대출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내년에는 은행 문턱이 좀 낮아질까? 아마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그 전망을 데이터로 아주 명쾌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대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궁금한 질문일 거예요. 과연 2026년에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지금보다 좀 더 수월해질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자, 저희는 그냥 그럴 것이다 추측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바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라는 최신 자료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앞으로 계속 나올 핵심 용어 3가지만 아주 쉽고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대출 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은행의 지갑이 얼마나 열려있나 이걸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치가 플러스면 지갑을 여는구나. 마이너스면 지갑을 닫는구나 이렇게요. 두 번째는 신용 위험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은행 입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수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은행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대출 수요입니다. 이건 뭐 이름 그대로예요. 개인이나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빌리고 싶어 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핵심 용어들도 다 알았으니까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6년 대출 시장의 핵심 전망,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바로 2갈래의 다른 길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쪽 길은 뭐냐? 우리가 흔히 아는 시중은행들인데 여기 있는 대출 문턱을 좀 낮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 길, 그러니까 저축은행 같은 비은행권은 여전히 문을 꽉 닫아걸 전망이라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쪽이죠. 국내 시중은행들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나요? 작년 4분기,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잖아요.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는 거죠. 특히 가계주택담보대출 보세요. 마이너스 44. 정말 최악이었는데 이게 내년 1분기 전망에서는 플러스 6으로 확 돌아섭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바뀐 게 아니고요. 은행들이 이제 대출 좀 해줘도 되겠다 하고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내년에 사업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나 또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인 분들께는 시중은행의 문턱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아주 중요한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마음은 생겼지만 동시에 이 돈 떼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즉, 아까 말씀드린 신용 위험에 대한 경계심은 전혀 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숫자 28이 그 증거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위험 지수인데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은행들이 문은 살짝 열어두지만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주 깐깐하게 따져보겠다는 거죠. 상환 능력이 확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에게나 빌려주지는 않겠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다른 한쪽으로 넘어가 보죠. 시중은행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곳, 바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같은 비은행권의 상황입니다. 와,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다르죠? 표를 보시면 상호저축은행이 마이너스 8, 상호금융조합은 무려 마이너스 24입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잖아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다. 문을 더 꽁꽁 걸어 잠그겠다는 긴축 신호입니다. 시중은행이랑은 정말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비은행권 기관들은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 때 대출자들이 과연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몸을 사리면서 보수적으로 가겠다. 이런 전략인 셈이죠.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갈래의 길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26년 대출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첫째,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는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대출의 문은 열리지만 은행의 신용평가는 아주 깐깐하게 할 거라는 점. 셋째, 저축은행 같은 비은행권에서 돈 빌리는 건 여전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돈 빌리려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 받으려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오늘 2026년 대출 시장의 이 두 가지 다른 얼굴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금리나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변하겠죠? 이런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금융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